프로그래밍 5차시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C 프로그래밍의 기초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실제적인 개발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억을 해 두어야 할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변수가 교과서상으로는 앞에 먼저 나와 있는데 변수 개념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상수부터 알아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교과서 옆에 두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학습 목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학습 목표를 리마인드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익혀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더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더 원활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료형에 따라 적절한 변수를 선언하여 이용할 수 있다였고요. 두 번째는 자료형의 특징을 알고 변수를 구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자료형에 따른 기억 장소의 크기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기억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이번 시간에 크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할 부분은 3개예요. 자, 변수와 상수와 자료형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변수는요, 변하는 숫자겠죠? 그 다음에 상수는 일정하게, 일상적으로 일정하게 가는 수고요. 자료형은 어떠한 문자형 혹은 정수형, 실수형 등의 우리가 입력을 하거나 계산을 할 숫자가 어떤 형태의 유형의 문자이냐, 글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뀌어요. 바뀌는 형태이고요. 상수는 항상 일정한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나이는 2020년도에는 17살이고 2021년도에는 18살이 되겠죠. 그리고 2019년에는 16살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또는 이 변수를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에서 입력을 받을 때는 계속 숫자가 바뀌죠. 지금은 입력이 들어오는 게 28도여서 우리가 에어컨을 가동을 할 거고 또 계속해서 입력을 받는데 에어컨이 가동이 되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20도가 될 수도 있고 18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3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되죠. 이런 것을 변수라고 해요. 상수는 항상 일정한 숫자입니다. 혹은 항상 일정한 데이터예요. 선생님의 이름은 김함이라고 했었어요. 선생님의 이름은 바뀌지 않아요. 항상 일정하죠. 여러분의 이름도 바뀌지 않아요. 개명을 하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여기선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일정한 숫자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물리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켈빈 상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한 상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9.8로 정해져 있었죠. 그런 것처럼 상수는 항상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대명사처럼 쓸 수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것들이 요 3가지인데 변수 개념이 종류도 더 많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상수 먼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변수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상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상수는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에 변할 수 없이 고정된 값을 상수라고 합니다. 자,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정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수는요, 그래서 문자 상수와 숫자 상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2020년도라는 것을 고정을 해두면 여러분의 나이는 2020년이라고 고정을 해두면 여러분은 1학년 1반에 5번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겠죠.
숫자 상수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김, 땡, 땡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문자 상수로도 이름도 고정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수의 종류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문자 상수와 숫자 상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문자 상수는 하나의 단어 M, N 혹은 뭐 8도 여러분 숫자이지만 문자로 볼 수도 있어요. 문자로 보면은 차이점은 뭐냐면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열로 되어 있어요. name이라든지 visual basic이라는 하나의 문자 열로 되어 있고요. 혹은 숫자 상수에서는 정수형과 실수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정수형은 밑에 소수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이너스 0, 1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거고 실수형은 밑에 소수점이 있는 것을 실수형 상수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14도 파이 값이죠. 변하지 않고요. 요런 것들 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형 상수와 실수형 상수를 보면은 정수형 상수는 이거 다 숫자형입니다. 소수점 이하 부분이 없는 음수와 0과 양수의 데이터고요. 실수형 상수의 경우에는 소수점이나 지수가 있는 데이터래요. 자, 지수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10의 몇 승, 2의 몇 승 하죠. 뭐 2의 10승 혹은 10의 5승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실수형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에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는 정수형과 실수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살펴볼 상수는요. 세 번째로 문자형 상수입니다. 자, 문자형 상수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문자형은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선생님 있다. 자, 문자형 상수는 반드시 작은 따옴표 안에 포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코딩을 할 때 그냥 쓰면은요. 만약에 A라고 만약에 표기를 한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A를 써버리면 얘는 변수로 인식을 해버려요. 근데 만약에 얘를 상수로 인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작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얘는 상수로구나 하고 컴퓨터가 인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면서 배우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른데요.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많이 아쉽네요. 자, 여기 선생님이 소스 코드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같이. 먼저 문자형 상수를 보기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앞 시간에 요거 했었죠. 샵 include stdio.h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함수들이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표시였고요. 여기 보면 여기 선생님이 요거는 헤더 파일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헤더. .h로 표현이 돼 있었고 스탠다드 인풋과 아웃풋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stdio.h로 표현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봤던 거 메인 함수를 봤었는데요, 여러분. 자, 메인을 해서 여러분들 열어줬었어요. 여기 보이죠? 중괄호로 열었고 중괄호로 닫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었죠? 그래서 중괄호 안에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내용이나 말하고 싶은 내용을 넣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중괄호로 열고 중괄호로 닫고 이 가운데에 우리가 쓰고 싶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했었죠? 어떤 걸 했었어요? 주석을 했었어요. 자, 여기 슬러시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요 부분은 코딩에 포함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코딩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했었고 이 부분을 우리는 주석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프로그램에는 코딩에는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이죠,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지워줄게요. 자,
CHAR,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A라고 해서 여기는 작은 따옴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은 문자형 상수 초기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은 여기는 상수, 작은 따옴표 안에 문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문자고요. 여기 앞에 보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A가 나와 있죠. 이거는 변수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면은 되게 프로그래밍이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문자형 상수를 초기화했다라고 되는데 앞에서 지금 변수를 A라고 우리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A라는 변수 안에 문자 A를 넣겠다, 라지 A, 대문자 A를 넣겠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상수는 항상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줍니다 라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것은 두 번째 줄입니다. 자, printf라고 해서 큰 따옴표 안에 있고 %d 역/n 그리고 컴마 a가 되는 건데요. 자, %d는 여러분들 정수를 뜻하는 거고 역/n은 줄바꿈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역/n은 줄바꿈이고요. 이 %d는 정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출력을 하라는 뜻이에요. printf는 이거는 출력하세요 라는 뜻인데 출력하세요. 무엇을 출력하나요? 라고 했더니 %d 정수를 출력하세요. 그리고 줄을 바꾸고요. 근데 이 %d는 뭐냐면은요. A에 들어있는 것을 출력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뭔가요? A에 들어있는 것을 출력을 하려고 하니 A에는 요 대문자 A를 우리가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출력하면 되는 거고 밑에는 %C가 있어요. 이거는 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출력하세요. 이거는 A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돼요. 그러면 무엇이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문자 A는 문자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서 봤더니 처음에는 정수를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 A가 들어있는데 그랬더니 여기는 65라는 숫자가 출력이 됐고 밑에는 %C다 보니까 라지 A, 우리가 저장한 게 출력이 됐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C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형 상수예요. 그래서 문자형 상수를 출력을 하라는 말이 그대로 먹힌 것이고 위에 65 같은 경우에는 라지 A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숫자로 변환을 하게 된 거죠. 각각의 상수는 각각의 고유한 숫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컴퓨터는 숫자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진수만을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진수를 십진수로 바꾸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printf 명령어에는 65라는 게 출력이 됐고 두 번째 명령어 printf에는 라지 A, 우리가 저장한 값이 출력이 됐어요. 자, 이게 지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온라인 컴파일러에 한번 쳐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보고 다시 동영상 강의로 넘어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수는요, 문자 열 상수입니다. 자, 문자 열 상수는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문자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문자 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앞에서 봤던 예제에서는 이건 하나의 문자였죠.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사과라는 이걸 하게 되면 문자 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 하나를 할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했지만 하나의 문자 열을 할 때는 큰 따옴표로 묶어주어라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문자 열의 경우에는 문자 열의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것이 이번 내용의 골자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지금 다양한 상수를 사용한 출력 프로그램을 한번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include stdo를 했고요. 자, 메인 함수를 잡아볼게요. 선생님이 요거는 메인 함수를 잡아보면 자, 메인이 여기서 열렸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닫혔죠. 자, 그럼 이 전부가 메인 함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int라고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지금 자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뒤에서 나올 내용이에요. int, 더블, 캐릭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형을 선언을 해서 그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이 바로 변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이거는 문자 10가지, 배열까지 지정을 해줬어요. 자, 그렇게 됐고,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부분은, 자, 이렇게 문자 열은 해피로,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우리가 지정을 해줬다 하는 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출력을 할 건지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같이 봐도 돼요. 여기 보면은 프린트 F에서 출력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무조건 화면에는요. 이 프린트 F 그 뒤에 부분만 나와요. 근데 십진수는 무엇이냐 했더니 %d 이렇게 해서 막 나오고 있어요. 혹은 프린트 F 실수형의 지수 출력값, 프린트 F 문자 A의 아스키 값, 프린트 F는 배열 스트링의 출력값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출력을 해보면 각각의 바랬던 것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프린트F는 여기 첫 번째 보이죠? 십진수 1, 2, 3은 여기다가 %d가 나오는데 여기다 데시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앞에 1, 2,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이에요. 근데 이걸 8진수로 바꾸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것이 다 변수에 지정되어 있는 값이었고, 자, 이거 두 번째 printf는요, 실수형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printf 실수형 1, 2, 3, 4, 6, 7.89의 지수 출력 값은 여기 float1, 여기에 이 변수에 지정된 값이라서 여기에 출력된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세 번째 문자형, 문자 A의 아스키 값은 이렇게 보이죠? 75. 그 다음에 배열 네 번째 값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열은 스트링 값의 출력 값은 해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이거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예제는 다음번에 다른 조금 더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활용을 더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변수를 지정을 하고 만약에 그 변수에 초기값을 넣을 때 이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초기값을 지정을 할 때 문자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상수를 넣고 싶다고 하면 그 상수는 작은 따옴표에 넣거나 아니면은 큰 따옴표에 넣어서 그 안에 우리가 넣어주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텐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뒷내용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자료형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변수든 상수든 변수를 원래 지정을 할 때 제일 크죠. 그럴 때는 이게 어떠한 변수를 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말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냐면 자, 자료형에는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정수형 혹은 실수형, 문자형 등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형과 실수형과 문자형은 앞에서 어떤 것들이 문자로 되는지 여러분들이 봐둬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정수는요, 보통 int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실수형은 float 혹은 더블로 많이 사용이 되고 문자형은 char, 캐릭터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짜 반드시 요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교과서 내용 선생님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C 언어에서 기본 자료형은 숫자형과 문자형 그리고 논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형을 이용한 출력 프로그램의 예가 나오고 있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것들을 선생님이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정수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수형은 int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short형과 long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것들만 일단 전달을 할게요. 그다음에 실수형은 플로트가 있어요. 그리고 실수형은 뭐 부동소수점형이 있어가지고 더블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같은 실수형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문자형의 경우에는 문자형은 CHAR 해서 캐릭터입니다. 자, 바이트 수와 범위는요, 여러분들 정수형은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있어요. 왜냐면은 컴퓨터는 우리가 32바이트로 32비트, 64비트 이런 것처럼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수형, 실수형이 다룰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의 한계를 넘어서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돼서 오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조금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실습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께 알아두라고 한 거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 정수형은 앞에서 우리 문자 했던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정수형은 인트죠. 정수형이에요. 얘는 음수와 영과 양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실수형의 경우에는 보통 플로트예요. 얘는 실수형이고 얘는 소수점 아래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얘는 4바이트고 얘는 8바이트예요. 그래서 더블이 조금 더 숫자가 커요. 그래서 얘는 부동소수점형, 배정도 부동소수점형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게 여기는 보면은 38승인데 여기는 308승인가요? 그러니까 다룰 수 있는 숫자가 훨씬 크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래서 플로트나 아니면 더블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캐릭터 CHL 이거는 문자형입니다. 문자형도 사실은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알아들을 때는 기계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진수로 변환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자연어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코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문자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문자형 할 때는 문자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뭐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입력을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처럼 아까 뭐 A라든지 뭐 라지 A 아니면 문자 열이었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다 문자로 인식이 된다는 거. 그래서 변수 지정은 이렇게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안 줘도 되겠나?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샵 include stdio 메인 함수가 이만큼 있습니다. 자, 메인 함수가 이만큼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봐봐요. int 지금 선언한 걸 한번 볼게요. int 정수형 하나 했죠. 그래서 변수 a에다가 숫자 10을 집어넣었고요. float라고 해서 또 b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3.14 소수를 넣었고요. char 캐릭터죠? 이거는 문자형. 그래서 대문자 K를 넣고 문자 하나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묶어줬어요. 그 다음에 캐릭터하고 얘들을 S 대가로 하고 6을 넣었는데 이거는 문자 열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문자 해피라는 말을 넣으면서 큰 따옴표를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F 해가지고 각각의 것들을 출력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10, 3.14, K, 해피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것들을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자료형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자료형은 정수, 실수, 문자형 이렇게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기 때문에 쉬운 내용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동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이 내용들을 본인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다음 파트에 나올 변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료형과 상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요거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 변수도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